아니야? 원래 이거였어? 근데 눈썹이 좋죠? 무슨 말이야? 자, 16번부터 한번, 16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몇 번이죠? 17번부터. 쌤 그래서 바꿔신 거예요? 안 바꾸신 거예요? 선생님 그거 있잖아. 이 학원 찍기 녹화하는 톤 아니야? 맞아요. 핸드폰 두 개예요. 쌤 그럼 쌤 전번도 학원 전번이야? 하나는 공중이 아니야? 어? 하나는 공중이 아니야? 아닌데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잠깐만. 한번도 까먹고 얘기가 진짜. 선생님 가정에 돈밖에 없어. 그래. 자, 16번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7번 아니었어요? 16번 해야 되는데 보니까 네. x제곱 더하기 그거 아니에요? y제곱 안에서 아니 그거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538조 앞 1차. 1회. 이거 진짜 힘들게 들어오네. 풀어서? 아니 맞지? y제곱 마이너스 2ax. 근데 이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긴 했어요. 근데 답을 안 구했을 뿐이지. 자, 원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는 0. 분필에 이래. 요 놈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그 원이 0,1과 1,1을 또 지난대 라잖아. 그때 그 원의 중심을 B, C.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이런 뜻이라고. 이 주어진 조건과 이 교점까지를 이용해서 뭐를 찾아? 원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원의 중심이 문제의 답이다라는 거지. 이거를 알려면 우리 이거부터 다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원의 일반형을 한번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원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b 프라임 y 더하기 c'은 0이라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쓰자. 교점을 지나는 도형 자체는 한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자고 그랬죠? 원의 방정식 하나는 그대로 쓰고 또 다른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여기에다가 뭐 어떤 누군지는 몰라요. 요 상수 k를 더하고 이퀄 0 이러면 이게 바로 이 k 값에 관계없이 얘는 0, 얘는 0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얘는 0, 얘는 0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이 원과 이 원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이 원과 이 원을 동시에 만족시키니까 바로 뭐를 뜻해? 교점. 그러니까 이 도형이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요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자,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의미를 잘 담으세요. 그럼 저절로 기억이 돼.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이면 보세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럼 얘랑 어떻게 돼? 지워지잖아. y제곱도 지워지잖아. 그럼 2차는 없고 몇 차만 남어? 그럼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어떤 도형이야? 직선이잖아. 그래서 직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선이 되는 거야.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뭐가 되는 거야? x, y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원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이니까 요거를 뜻하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될 때가 뭐라고?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두 점을 지나는 뭐가 된다고? 원. 있다고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런 원일 수도 있고 이런 원일 수도 있어. 그럼 어떤 원인지를 결정하라는 얘기는 누구를 결정하라는 얘기야? k를 결정하라는 얘기야. 그럼 k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가 주어지는 거야? 바로 이런 조건들이 주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도 모르는 a가 있고 또 모르는 k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건이 몇 개 필요해? 두 개.
그래서 지나는 점도 그래서 2개를 준 거야. 그래야지 뭐가 완성이 되고 이 식이 완성이 되고 이 완성된 식을 정리하면 원의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그 원에서 뭐를 찾아라? 중심을 찾아라야.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센스인데요. 자, 2개의 원의 방정식을 이용할 건데 당연히 여기 K가 곱했으니까 K가 곱해진 놈과 곱해지 않은 놈이 있을 때 K가 곱해진 놈의 식을 이왕이면 어떤 식? 간단한 식으로 놔두면 좋겠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문제에서 보세요. 위에는 A까지 섞여 있고 길잖아. 요거 짧잖아. 그러면 어디에다 K를 곱하는 게 좋아? 아래식에다 K를 곱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센스라고 사실은. 얘에다 만약에 K를 곱하게 되면 모르는 문자에 K까지 곱해지니까 AK 이렇게 나와서 구할 수는 있지만 좀 복잡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K를 곱해서 식을 이제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의 방정식 그대로 쓸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y 플러스 8. 자, 이퀄 0은 안 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누구? k. 그리고 요 원의 방정식 두 번째 거 그대로 쓴다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전체 이퀄 0. 그리고 나서 이 원이 어디를 지난다고? 0,1하고 1,1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0,1을 지날 때 대입하라는 얘기죠. x자리에 0, y자리에 1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럼 x자리에 0 집어넣으니까 0, 요 놈은 1, 다시 요 놈은 0, 마이너스 3a 플러스 8에 플러스 k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시간에 x, y는 같은 값이니까 요 x에 0, 역시 y에 1. 이렇게 되네? 이퀄 0. 자, 정리만 좀 해보면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k 플러스 7은 0이라는 식 하나가 나왔어. 자,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이번에는 1,1 대입하자고. 1,1. x자리에 1, y자리에 1 대입합니다. 그럼 1 더하기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 플러스 8 플러스 k에 1,1. 9 아니에요? 1 더하기 8? 아, 9인가요? 아니 근데 왜 9예요? 1 더하기 8. 네 앞에 1. k에 1 더하기 1 빼기 2니까 0이네. 없어지네 그냥. 그럼 a 값 쉽게 나오네요. 네. 그럼 마이너스 5a 플러스 10은 0이니까 a 값 얼마 나와요? 2. 근데 안에 필기할 시간 주실 건가요? 자, a에 2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6이니까 k 값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근데 우리는 얘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완성해서 뭐 찾아야 돼? 중심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a 값과 k 값을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정리해 줍니다. 공간이 적으니까 여기로 내려와서 할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a에 2 들어가니까 요놈 마이너스 4x 요놈 요 a 자리에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y 플러스 8 마이너스 3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는 0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x 플러스 2x 마이너스 6y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이걸 갖고 우리가 공식으로 외워서 반지름과 중심을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표준형 바꾸는 연습 해주자고. 이랬을 때 최고 차이 개수를 1로 놓는 게 좋으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 자, 그리고 나서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은 어쩌고 저쩌고인데 어차피 우리는 중심만 찾으면 되잖아. 중심의 좌표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야. 그걸 다 합치면 더 나오네.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했어요? ABC. A 값이 얼마였어? 2.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1이겠네요. 답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시간 드릴 거예요? 필기를 하시든 정리를 하시든 네, 여러분들이 사실은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우리 지금 영상도 찍잖아. 지금 올리면 그거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선생님 여기 반지름은 안 썼어. 우리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식을 완성하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든지 우리 뭐 중심만 알면 되는 거니까. 지워도 되죠? 지우겠습니다. 남자친구 앞에서 바람 필 수 있게. 선생님은 소카이나 하시고 나는 소카이인데. 자, 문제 한번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원이 주어져 있고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x에 대한 1차니까. 이 원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래요. 자, 교점을 지나는 원일 때 그때 뭐래요?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래.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자, 문제의 의미를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3인 원인데요. 이 원에 어떤 직선이 이 원과 만나는데 그때 만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한 점에서 만나 즉 접할 수도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교점을 지나는 원이래요. 그러면 만약에 접할 때는 요 점만 지나면 되는 거지. 요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어떻게 가장 작은 원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못 그려요. 작은 원을 정할 수가 없다고. 뭐 이런 원도 있고 이런 원도 있고 이런 원도 있고 물론 이쪽으로 접할 수도 있고요. 그럼 가장 작은 원은 뭐야? 어떻게 차가다 못 구한다고. 즉 문제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점과 이 직선이 당연히 물론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확인하지 않더라도 문제의 의미에서 이미 얘가 뭐다? 두 점을 지난다라는 의미를 사실은 이미 담고 있는 거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이다라는 얘기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역시 이렇게 큰 원도 만들 수 있죠. 좀 더
작은 원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작을 때는 결국은 언제일까?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가장 작은 원이 될 거다라는 뜻이야. 즉, 이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크기가 가장 작은 최소인 건 뭐야? 교점을 뭘로 하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결국은 이거를 찾아주세요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결국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도 원 자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원의 뭐 구하래? 넓이 구하라는 얘기고,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뭐를 구하라는 얘기야? 반지름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반지름이 뭐라고? 이 원의 양끝이 뭐라고? 이 교점이 지름의 양끝이라고 그랬지. 그럼 반지름은 뭐겠어? 두 교점 사이의 거리의 2분의 1을 뜻하네?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하라는 얘기야?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그놈을 어떻게?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이 될 거고, 그걸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두 원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라는 게 그럼 뭔지 여기다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쁘고 아름답고 깜찍하게. 마치 나처럼. 자, 그리고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야. 우리 뭐 구하고 싶다고 지금? 요 두 교점을 A, B라고 한다면 이 길이 구하고 싶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아까 이 현의 거리에 대해서 이미 얼핏 설명한 거 있었는데 기억나니? 중심이 있을 때 요 A까지는 어차피 뭐야? 반지름. 그리고 여기서부터 수선을 그었는데 이 거리가 뭐라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면 요 길이 찾을 수 있고 요 길이 찾을 수 있으면 요 길이 찾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바로 뭐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반지름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찾으면 된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풀 때 보고 있는 것 같고 산수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고 이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건지를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해. 그래야 내가 문제 풀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바로 가봅시다. 중심은 0,0이고요. 반지름이 나와 있는 거죠. 얼마? 3.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걸 D라고 합시다. D는 기억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디부터 어디까지? 중심인 원점 0,0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뜻하잖아. 분모 얼마 돼요? 암산도 되겠다. 5분의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0, 0 들어가 버리잖아. 그럼 이거 얼마예요? 절대값 마이너스 5야? 그럼 이게 뭐니? 1이네 1. 그럼 요 길이 얼마라고? 1.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여기 2루트 2 나오나요? 2루트 2 나오죠? 따라서 원의 넓이는 그럼 얼마? 88. 2루트 2 맞아요? 2루트 2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하느라고 오래 걸린 거지. 문제 의도만 파악한다 그러면 뭐 금방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해 안 될 건 없죠? 여기서는 나도 파이팅해요, 같이. 그래요.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잖아. 저 대학에 안 살 거예요, 그냥. 유학 가고 싶어. 난 캐나다. 난갈 거야, 이미 갈 거야, 나 제일 가서 일단 인구 문제가 저출산이 너무 커. 그딴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해가지고 애들 많이 낳아. 근데 결혼을 하려면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사려면 돈이 없어. 돈이 아니, 한국이 너무 싫어. 한국이 너무 싫어. 야, 한국만큼 살기 좋은 데가 어딨다고. 아니 그러니까 조금 복지는 좋아. 진짜 좋고. 복지 좋지. 배달 빨리. 돈만 있으면 한국 살기 좋아요. 솔직히 그냥 좋은
요거만 딱 하나는 배달 빠른 인터넷 줘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어. 너희들이 그냥 뭐가 좋으시죠? 저희 나라 뭐가 좋으신지 하나. 최근에 날씨가 좀 지날 만했어. 뭐가 좋냐고? 네. 이거는 근데 상대적인 거잖아. 배달 빠르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100점이 아니라 70점이니까 살기 싫다 이러면 안 된다고. 문제가 뭐냐면 딴 나라는 50점, 60점이라서 70점이 살기가 좋다가 돼야 되지 70점,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살기 좋다고 딴 나라 가면 더 안 좋다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야지 뭐가 좋으냐가 아니라 딴 나라에 비해서 나으냐를 얘기를 해야죠. 우리나라 치안 좋죠. 환경 좋죠. 환경이 살기 좋죠. 환경은 좀 최근에 말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환경도 이걸 뭐냐면 그냥 눈으로 보는 환경이 아니라 살기 위한 환경을 생각해야 돼. 우리나라가 여름에 더운 거 맞아요. 겨울에 추운 거 맞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냥 당연히 단순히 날씨로만 따지면 어디 가야 되냐? 캐나다. 갈 데가 없네. 캐나다 겨울에 졸라 추워요. 우리나라보다 더 추워요. 안 추워요. 근데 캐나다는 9월, 10월에 비가 많이 오죠. 뭐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 아, 캐나다 선생님이 잠시 착각했다. 캐나다가 아니라 캐나다는 춥진 않죠. 우리나라보다. 근데- 한국도 춥대. 한국도 춥대. 너네 그거 왔지? 그 인터넷 러시아가 더 추워. 그냥 하는 얘기야. 러시아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가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영하 40도. 그런 네. 나올 수 있어요? 아 근데 진짜 그거 될 거라서? 영하 한 20도 되면 따뜻하다 그래요, 걔네들은. 농촌에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가 뭐 무슨 겨울에 러시아 사람들 추워다 이게 개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름이 더 덥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요. 그런 건 다 과장한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말을 다 믿지 마요. 아니 그 러시아 사람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냥 춥다라는 거지. 걔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거지. 안 그래요, 러시아는. 한간 스타즈를 얘기해주세요. 저희 나라에 좋은 점 배송 빠른 거랑 이거 라이프 지금 얘기했잖아. 환경도, 자연환경도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니까.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야, 우리나라처럼 교통 인프라 잘 돼 있어서 어디를 가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외진데라는 게 별로 없죠. 물론 산이 많긴 하지만 캐나다 얘기했잖아. 캐나다 사람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살아요. 이렇게 옆집 놀러 가면 차로 10분 가고 막 그래야 된다고. 도시 빼고는요. 그러니까 일부 도시를 빼고는.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항상 이상적인 거면서 이 나라는 이게 좋고 이 나라는 이게 좋고 이 나라는 이게 좋아. 근데 그걸 다 갖춘 나라는 없다고. 근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이거보다는 좋아. 이 나라는 우리나라의 이거보다 좋아. 이거를 따로 좋은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좋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딴말 3분만 더 해주셨네요. 왜? 화장실 갔다 오게? 저도요. 그러시. 아, 뭐야. 지금 몇 분이야? 좀만 있어요. 그래, 우리 한 문제만 딴 얘기 그만하고, 한 문제만 풀고 시작, 요거. 자, 볼게요.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원 위에 한 점 P가 있습니다.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직선 위에 점 A, B가 있는데, 요 놈이 뭐래? 정삼각형이래요. 그때의 최대값. 자, 정삼각형이라는 거를 떠나서, 여러분들 이거 봐봐. 이거 예전에 했었던 문제인데 기억해보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여기 이제 정삼각형이란 건 나중에 생각할 거야. 직선 위에 어떤 두 점 A, B가 있다고 하자. A, B가 있다고 하고 원 위에 어떤 점 P가 있어서 이 점 P와 A, B를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될 때와 최대가 될 때는 언제라고 그랬어? 기억 못하는 거지? 자, 어떻게?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서요. 요 직선하고 수직으로 만나도록 했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요 놈이 제일 가까운 점이고, 요 놈이 제일 먼 점이어서, P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A, B라는 밑변의 길이는 고정돼 있잖아요. 결국 삼각형의 넓이는 뭐에 결정이 될 건데, 높이에 결정이 될 텐데, 이 PAB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 높이가 제일 작고, 제일 멀리 있을 때가 높이가 어떻다? 제일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삼각형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높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제일 길 때, 제일 높이가 제일 클 때. 그래서 이 점 P로 놔두고 A, B가 정해져 있지는 않단 말이야.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A, B를 어떻게 정삼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변하지 않는 건 뭐? 높이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높이를 갖는 뭐? 정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되고 그때 넓이의 최대값 찾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알아두면 편한 공식 이거 있었잖아요.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의 높이를 H라고 하자. 높이 H는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3A. 정삼각형의 넓이는요. 4분의 루트 3A 제곱. 그러면 우리는 이 변의 길이를 굳이 찾을 필요 없이요. 높이를 알 수 있으면 누구도 알 수 있는 거야? 한 변의 길이 A도 알 수 있는 거잖아. 높이를 알아서 한 변의 길이 A 알면 넓이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의 높이, 가장 길 때의 높이 H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하나만큼을 더했을 때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우리 이제 다 구했잖아. 반지름은 이미 알고 있잖아. 아예 모르네. 자, 그럼 뭐 알아야 돼? 중심 찾아야죠. 왜? 그래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찾을 수 있고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반지름도 찾을 수 있고. 자, 표준형으로 갑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에 3, 3은 9, 2는 4, 13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16이 되네요. 16. 따라서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야? 4. 자, 그러면 반지름은 찾았다. 4. 중심이 어디란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린 뭐 찾으면 돼? 마이너스 2,3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찾아주면 되는 거죠. 거리 찾아봅시다. D는 역시 분모 얼마? 5. 분자에 X자리에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5분의 16, 25. 5네요. 그럼 요 놈 얼마? 5. 자, 그럼 얼마야? 9. 누가? 높이가. 그죠? 높이가 9니까 높이가 9인 정삼각형의 넓이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끝까지 계산까지 한번 해볼게요. 2분의 루트 3a를 9라고 놓고 a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9 곱하기 루트 3분의 2네요. 그럼 루트 3분의 18. 굳이 유리화 안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거 a 제곱할 거니까.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자는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요놈 제곱 3분의 18의 제곱. 이렇게 커? 3, 요거 루트 3일 거고요. 18의 제곱이니까 9, 2, 9, 2. 띵띵 4. 9, 9, 81. 그럼 루트 3분의 81이니까 27 루트 3인가요? 있어요.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그래서 얘기했잖아. 수학은 많이 할수록 문제가 쉬워진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어야 개념이 아니잖아. 내가 수학적 개념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문제풀이에 쉽고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2들 수투 공부할 때도 교과 외의 내용들을 선생님이 좀 많이 설명하거든. 그걸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가 좀 차이가 많다고. 그래서 이런 거 좀, 이건 뭐 교과 외의 내용도 없어요, 여기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사실은 될까요? 네, 그럽시다.